오늘은 입에서 짠맛이 느껴지는 구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금을 먹으면 입에서 짠맛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겠죠. 그런데 소금을 먹은 것도 아니고 입에 아무것도 없는데 입이 짜고 혀에서 짠맛이 나고요. 또 입에서 짠 물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, 그리고 침이 짠 것 같은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병들을 구함증이라고 합니다. 입이 하면 짤 함자거든요. 그래서 입이 짠 증상이다, 이런 말인데요. 이 구함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, 나중에 이 구함증이 그냥 입이 짠 거, 미각 이상으로만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입이 짜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안이 화끈거리고 혀가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비율로 보면은 짱 증상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30%에서 40% 정도 되고요. 입이 짜다가 이제는 이 짠맛이 느껴지는 증상은 좀 덜한데 입이 화끈거리면서 혀가 많이 아프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60%에서 70%를 차지하세요. 이 구함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미각 이상만 있지만 결국에는 입이 화끈거리고 혀가 따갑고 아픈 그런 구강자결감 증후군, 혀 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함증이 생기신 분들은 치료를 좀 일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구함증이 생기는 환자분들 혀 사진을 보면요, 아주 다양한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혀 사진을 뽑아왔습니다. 자, 이 환자분 혀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혀 끝이 붉으신 거죠. 혀 끝이 붉고 이렇게 심장 영역에 혀 갈라짐도 있고요. 또 혀 전체적으로 백태가 굉장히 심하세요. 백태가 심하고 요 가운데에 이렇게 황태, 약간 태가 노랗게 되는 현상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혀 뿌리로 가면 갈수록 백태가 짙어지는 느낌이 있으세요.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혀 사진을 볼 때는 그냥 사진을 찍고 또 프레쉬를 켜고 난 다음에 찍고 또 혀 뿌리 쪽을 좀 클로즈업해서 찍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. 한번 보실게요. 자, 요거는 프레쉬를 켜고 찍은 사진이에요. 같은 사진인데 훨씬 더 붉은 점이 많이 보이죠.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혀 끝이 울퉁불퉁한 이제 찌흔 이빨 자국이 생겨 있으신 건데요. 이 혀 끝이 울퉁불퉁한 이빨 자국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 구함증이라는 게 잠을 못 잤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심장 영역에 약간 패임, 혀 갈라짐이 있으시고요. 이 심장은 구함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이 심장은 오히려 입이 쓴 증상하고 연관이 많은데요. 그래도 심장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전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환자분의 혀 상태 중에서 제가 이분이 이래서 구함증이 생기셨구나 라고 생각한 사인이 있는데요. 이거 보시면 입을 크게 벌리시고 혀 뿌리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. 이 사진을 보면 혀 뿌리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설태가 두꺼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혀 뿌리가 이렇게 설태가 두껍게 쌓이시는 분들은 아랫배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이 구함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증상은 신허증이셨어요. 그래서 구함증이 보통 신허증일 때 많이 생기는데 이 혀뿌리를 클로즈업해서 다시 볼게요. 자, 요런 부분이죠. 이렇게 혀뿌리가 울퉁불퉁하게 느껴지고 또 혀뿌리가 가득 있고 이런 분들은 아랫배가 냉증이 있으시고 또 신장이 허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신장이 허할 때는 보통 우리가 숙지황, 산약, 산수유, 육미지황탕, 팔미지황탕 이런 무거운 약을 써서 그 신장의 음기를 보충해주는 약을 쓰는데 이 환자분들도 그런 케이스죠. 그래서 구함증 환자분들은 좀 몸이 오랫동안 안 좋았던 경우가 많고 신장의 기운이 많이 허한 경우가 많고 아랫배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.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과로나 스트레스, 수면 부족이 결정타가 되신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전에는 요 정도만 갖고 계셨겠지만 최근에 1년, 2년 사이에 신경을 많이
많이 쓰시고 노심초사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되면 혀끝도 이렇게 달아오르게 되고 심장 영역도 이렇게 패이게 되거든요. 이런 분들이 구암증이 많이 생기세요. 그리고 혀끝이 이렇게 빨갛게 붉어져 있으신 분들은 구암증이 구암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혀가 화끈거리고 따갑고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신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구암증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가장 먼저는 기허죠. 기허. 진액이 고갈되고 기운이 빠진 기허 상태이고, 두 번째는 신허증.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에 열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, 이거는 불면증,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, 또 갱년기 열이 올라올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. 갱년기 열.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고요. 치료를 할 때는 보통 기운을 보강하는 약 고려하고, 그리고 두 번째, 신음허를 개선하는 약, 신음을 보충해주는 숙지향, 산약, 산수유가 들어가는 육미지향탕이나 팔미지향원 같은 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혀끝에 몰리는 열을 없애줘야지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혀끝에 몰리는 요 빨간 점을 없애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 구암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대전 강남한의원 카카오톡 상담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. 구암증에 대한 다른 그 영상도 저희가 올려놨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보셔도 좋고, 네이버에 대전 강남한의원 치시면 저희 한의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. 블로그를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이상 대전 강남한의원 우소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